안녕하세요. 가끔씩 와서 글을 읽어보는 3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제가 진짜 고민 끝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욕하시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저는 대학 졸업 후 취직한 직장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직급에 올라 자리를 잡았고, 지금의 아내는 대학 졸업 후 제가 근무하는 직장 부서의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눈에 띄게 단아하고 예뻤던 아내는 첫 회식 자리에서 한눈에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계속되는 업무 외로 간간히 마주치면서 직장 내에서 인기도 많고 배려심 많은 아내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고, 계속된 대시에 사내 커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면서 저는 더욱더 아내와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커져갔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아내의 청순한 외모와 착한 마음씨, 그리고 지고 당찬 모습에 반하였고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그 뒤 지금은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장모님을 처음 뵀던 날, 그러니까 아내의 본가에 결혼 허락받으러 인사를 갔습니다. 결혼 전에 장모님 장인어른을 뵈러 갔을 때만 해도 장모님에 대한 이런 감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 여러 번 아내로부터 장모님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왔고 실제로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나이에 비해 훨씬 동안인 얼굴에 20대에 가까운 완벽한 몸매, 그리고 눈가엔 항상 눈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젊으셨을 때 남자들에게 인기를 많이 받으셔서 능력 좋으신 장인어른께서 열정적으로 결혼을 추진하셔서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시고 제 아내를 낳으셨답니다. 장모님께 한눈에 반한 장인어른이 장모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바로 장인어른의 본가에 인사를 시켰고, 장인어른은 더군다나 장모님 지인분들과도 충분히 깊은 관계에 있어서 만날 때마다 대놓고 결혼할 사이라고 양가에 이미 허락을 받았다면서 소문을 다 내셨다네요. 그만큼 장모님을 놓치기 싫으셨던 거죠. 그리고 장모님 댁에선 어디 하나 부족한 거 없고 너무도 적극적인 장인어른을 흡족해 하셨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유로우시지만 더 풍족하셨던 장인어른은 온갖 뇌물과 한심으로 장모님 댁 식구들을 꽉 잡고 있어서 장모님은 그러한 분위기에 휩쓸려 당연히 결혼해야 하는 건 마냥 등 떠밀리듯이 결혼을 순식간에 하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나이 차이가 10살도 안 되시는 나름 젊은 장모님이십니다. 우리 장모님은 영화 배우 이영애를 닮아서 아우라가 풍기는 그런 이미지이십니다. 외모도 아주 닮으셨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새하얀 피부에 붉으스러운 입술 곱고 가느다란 짙은 눈썹,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장모님이 어떠신지 상상이 가시죠? 그런데 그런 장모님은 저의 아내가 참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커다란 눈과 오똑한 콧날의 긴 목선까지 말이죠. 아무튼 저희는 순학리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내는 직장에서 인정받는 유명한 직원이었기 때문인지 직장에 미련이 많이 남는다면서 결혼 후에도 직장 생활을 계속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저는 아직 아이 계획이 없으니 원하면 그리하라고 응원을 해주었네요. 저희 계획을 알고 계시는 예비 장인 장모님께서 식사나 같이 하자고 부르시다니 평소에 딸을 너무나 이뻐하셨던 장모님께서는 사위인 내가 부담스럽지만 않다면 당분간만이라도 아내와 같이 지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딸이 갑자기 시집을 훌쩍 하게 된다니 왠지 모르게 가슴이 텅 빈 것 같으시다며 딸한테 살림도 좀 가르치고 싶고 사위인 저도 챙겨주고 싶다시면서요. 아내는 제 눈치를 살피는 것 같길래 저는 저도 모르게 흔쾌히 그러자고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 후 바로 처갓집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처갓집에 같이 살면서 장모님을 볼 때마다 점점 장모님의 여성스러운 카리스마와 매력, 그리고 왜인지는 모르게 너무 미녀이셔서 그런지 보호 본능까지 일어나더군요. 한마디로 미치겠습니다. 몇 달 전에는 장모님께서 샤워를 하시고 머리를 말리지 않고 나오셔서 부엌에 물을 마시러 오셨는데 그때 저와 눈이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온몸이 찌릿하다고 해야 할까요?
저도 모르게 그 순간 장모님이 여자로 느껴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때 그 모습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장모님께서는 음식 솜씨도 보통이 아닙니다. 나름 까다롭다는 제 입맛을 그냥 사로잡아 버리십니다. 먹다 보면 맛있다는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밥도 공기를 기본으로 해치우면 장모님께서는 그런 제가 너무 이쁘시다며 무척 흐뭇해하시면서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하십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기가 일쑤였던 저였는데 결혼 후인 지금은 결혼 전보다 일찍 일어나 말끔한 얼굴로 장모님이 차려주시는 밥을 챙겨 먹고 출근을 하고 저녁에는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한두 개씩 빼가면서 신혼이라 일찍 들어가야 한다며 장모님과 저녁 식탁에 함께 앉기 위해 칼퇴근을 서둘렀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장모님의 모습은 저의 심장을 너무나 뜨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지난주 금요일 어느 때처럼 칼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장인어른과 제 아내는 약속이 있다고 하여 저는 장모님과 단둘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이미 제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 준비를 다 끝내셨는지 이미 식탁의 반찬이 한가득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군요. 마지막으로 장모님께서 찌개를 데우시는데 장모님 손가락에서 피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장모님의 손을 잡으며 장모님 다치셨냐고 언제 어디서 다치셨냐고 물어보았더니 아까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에 이가 나간 걸 발견하지 못하여 베었다고 하시더군요. 순간 저는 벌떡 일어나서 집을 나가 근처 약국으로 달려가서 상처에 바르는 연고와 데일밴드를 사서 들어왔습니다. 장모님께서는 밥 먹다 말고 어디 다녀오냐고 놀라 물으셨고 저는 그런 장모님을 의자에 앉힌 뒤 장모님 상처부터 치료하고 식사해요. 덧나면 큰일 나요 하고 장모님의 손을 치료해드렸습니다. 데일밴드까지 붙이고 난 후 장모님과 다시 저녁을 먹는데 비록 찌개는 차갑게 식었지만 제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아니 뜨거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손을 잡을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이 들던 그때부터일까요? 저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면 장인어른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식사 후 산보를 즐기시는 장모님께서 식사 후 같이 산보를 권하셔서 같이 나간 적이 많습니다. 그러면 장모님은 장인어른과 팔짱을 자주 끼시고 손도 꼭 잡으십니다. 물론 얼굴에 땀도 닦아주시더군요. 그런 장인어른을 보고 있으면 제가 장모님 옆에 있었으면 하고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합니다. 길 가다가 맛있는 게 보이면 아내보다 장모님이 먼저 생각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길에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과일도 사들고 들어오게 되고 그럼 또 장모님께서는 솜씨 좋게 과일을 깎아 주시며 우리 사위가 최고라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장모님은 요리하는 걸 참 좋아하시는데요. 주말엔 요리를 배워보겠다고 제가 나섰습니다. 장모님께서는 나한테 배울 게 뭐 있느냐면서도 간단하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요리며 술안주 등을 몇 가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옆에서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같이 하면서 신혼부부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저 그 순간이 잘못됐다는 생각보다도 그저 행복했습니다. 이번 주말엔 제가 장모님께 배운 요리라며 나름 근사한 저녁을 선사했습니다. 물론 아내와 나 그리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장모님과 함께 만든 요리에 와인도 곁들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요. 와인 두 잔에 장모님 얼굴이 발그레 달아오르시는데 장인어른께선 그런 장모님을 아직도 많이 사랑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이 사랑스러우면서도 질투 같은 감정이 솟구쳐 오르더군요. 아내의 외모가 장모님을 정말 많이 닮기는 했지만 아내에겐 찾을 수 없는 묘한 매력이 장모님에겐 있었습니다. 얼큰하게 취기가 오르신 장인어른께서는 먼저 방으로 들어가셨고 와이프도 내일 약속이 있다면서 자리를 먼저 떴고 뒷정리를 하시려고 일어나시는 장모님께 저는 아쉬운 마음에 한 잔만 더 하고 뒷정리는 제가 하겠다고 하자
장모님께선 안주가 떨어졌다며 뚝딱하고 안주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장모님께서 안주 접시를 내려놓는 순간 전 장모님 볼에 뽀뽀를 해버릴 뻔했습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물론 장모님은 눈치를 못 채신 듯 했습니다. 그건 정말 지금도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 뒤로도 장모님은 제 눈에 수시로 아른거립니다. 출장을 가서도 아내의 것보다 장모님의 선물이 눈에 들어오고요. 그래서 장모님 것만 사드릴 수가 없어서 아내 것도 같이 사서 드린 적도 여러 번입니다. 그러면 장모님께서는 수줍은 소녀마냥 내 것도 챙겨주냐며 행복해 하십니다. 장모님께서 취하시는 동작 하나하나마다 얼마나 좋은지 저는 그냥 그런 장모님을 보고만 있으면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아내 없이 저 혼자 있을 때 그런 동작들을 떠올리며 짤피씩 웃기도 합니다.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장모님의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출장에 가서도 아내의 안부를 묻는 전화를 일부러 집 전화로 해서 장모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통화를 하고 출근을 해서도 서류를 잃은 것 같다며 엉뚱한 서류를 핑계로 장모님과 통화를 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장모님은 맑고 차분한 목소리로 걱정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그 목소리에 감동이라고 해야 하나? 제겐 더없이 활력소가 되더군요. 그렇다고 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동자 마음 머릿속은 아내보다 장모님이 더 많이 차지하고 계신 건 사실입니다. 욕먹을 것 같지만 더 솔직히 말하면 장모님과 제가 이런 관계로 얽히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모님의 남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건 압니다. 다릅니다. 독한 마음에 몇 개월 뒤에 분가를 할까 생각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지금의 제 마음이 사라질까요? 평생 보고 살아야 하는 장모 사위 관계인데 언젠간 제가 장모님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을 날이 올까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좋은 의견 댓글로 부탁드려요.